국회의장께서 정말 국회에 오랜 어른이시라면 이걸 나가주셔야 된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건 약속해 주십시오. 아무리 겁박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의원 그 특위에서 교체를 허가해주지 마라 이렇게 국회의장실을 일시 점거했습니다. 국회가 대립을 넘어서 혼돈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야가 대립을 심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뜨거워져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모래시계 준비해서 1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말씀 길어지지 않게 제가 말씀 길어지면 이렇게 모래시계 슬쩍 앞에 놓겠습니다. 자, 1분 처음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뭐 내일 공수처법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선거법 신속처리 법안의 지정이 시도가 됩니다. 네, 될지 안 될지 아직 봐야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입장 먼저 한 1분 정도로 들을까요, 김 의원님부터? 네. 모래시계를 지금 놓으셔야 되겠는데.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어제도 우리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게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 그 18대 국회 때 제가 이제 초선 때인데 2012년 5월 달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법안이었어요. 네. 우리가 여당이었습니다, 당시. 그것을 만든 이유는 동물국회, 몸싸움 국회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몸싸움 국회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렀죠. 네. 그것을 만든 이유는 다수당이 그때는 우리가 개혁 차원에서 사실 만든 겁니다. 네. 다수당이 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표결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지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때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 입법을 하라고 만든 법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여당과 야당, 여야 사당이 이번에 이제 그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을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씀. 그렇죠. 이것은 도저히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선수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거제도를 여야 사당이 만들려는 것을 강제 입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국회 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이 과반을 점했던 상황에서 무려 90여 차례가 넘는 직권 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의 과반을 이용해서 무조건 90개 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킨 거죠. 야당은 몸으로 저지해서 동물국회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지 말자라고 해서 합의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 요체는 두 가지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전시, 변란 상태 이런 준하는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교섭단체들의 합의. 두 번째는 과반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3이 동의하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난번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이거든요. 과거 90여 차례 직권상정 하셨던 그 정당에서. 또 하나는 지난 19대 국회 말에 기억하실 겁니다. 테러 방지법.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하게 국회법 위반해서 직권상정하셨는데 우리 야당이 보이콧했으니까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로 항의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여당인 새누리당 때부터 17회 보이콧하고 계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고요. 더 이상 보이콧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당론은 선거제도 변경안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듯이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자, 30명 줄이자, 270선으로 우리가 한정 짓자 해가지고 우리 안을 사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당과 또 다른 야당과 협의 또 합의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 사당이 굉장히 급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토론할 네.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김 그게 의원님 말씀 핵심이죠. 중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안이 좀 뒤늦게라도 나왔죠. 네. 네, 네. 그래서 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안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게 협상안을 위한 안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안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다른 사당과 논의되고 있던 안과 너무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워낙 중요한 네.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00명 인원수 치고는 효율적인 국회, 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또 평가이기도 해요. 이런 선에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네. 또 내려놓자고 하는 차원에서 270명으로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0명을 270명으로 이제 인원수는 제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표의 비례성이니 대표성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례성, 대표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제 선거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41%의 지지율만 얻고도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막강한 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리 네.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것을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네. 게 지난해 12월에 또 그 네. 여야 여야 네. 5당 원내 대표들의 합의문의 기본 정신이었죠. 어제도 사실은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선거구제만 갔다 그 논의가 있어서 일단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선거법 개편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당만 가버렸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여야 모든 당의 합의입니다. 네. 그 활동 시한 내내 자유한국당은 태업을 하셨어요. 전혀 참여하지 않으시고요. 그 와중에 결국 단식 사태까지 일어났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명 서명 사인을 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함께해서 결실을 이루도록 한다. 네. 그런 약속까지 하시고선도 단식을 푸니까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올해 3월 10일인가요? 내놓으신 안이 전혀 엉뚱한 안이었고 이 안 자체가 과연 논의를 위한 안이냐. 이제까지 논의를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다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논의를 안 하시면 내년 4월에 선거인데 그 전에 충분한 시간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자. 그렇게 해서 이걸 올려놓으면 어쩔 수 없이 330일 지나면 자동 본회의 상정이 되니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협의 논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 네. 협의 논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 거죠. 저희의 입장은 그거였죠. 270석 제한 두는 것이 엉뚱한 안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여론조사한 결과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인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옥상옥이죠. 지금 검찰과 경찰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과거 대통령 또 전직 대법원장도 다 구속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해가 깔린 문제고 소수 야당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으로도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에 이제 많이 올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그 소수 야 3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이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정말 강제 입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안을 택하게 된 거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표현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저희가 이 영상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철야 농성 시작했는데 그 영상 듣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9시 넘어서 자유한국당이 네 번째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고요. 5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선거법, 공수처법, 밀수위법 즉각 처리하라! 결국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총선 이후 어디로 가겠습니까?
좌파 연합 정당에 의해서 의회마저 장악된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이런 선거법,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의석수를 가지고 우리 야당을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정 끝나고 이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발을 먼저 들을까요? 네. 헌법과 법률 좀 지킵시다. 정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사불란하게 2중대, 3중대 만든 게 누굽니까?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중앙정보부, 안기부 다 동원을 해서 야당 파괴 공작, 기획 공작, 북풍, 총풍 이제 그런 시대 끝내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분의 3 이 형성이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요. 이제 몸싸움 하지 말고 국회의장실 점검하지 말고. 근데 계속해서 어기고 계세요. 국회 등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거의 국회 보이콧의 슈퍼 그랜드 슬램이에요. 법안 심사 소위 보이콧하시죠. 상임위 전체 회의 보이콧하시죠. 그리고 전체 본회의 보이콧하시죠. 그러다가 지난 2016년 10월에 김영우 의원님은 국방위원장으로 참가하지 않으셨어요. 열겠다 하셨죠.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셨어요. 여당일 때. 거기다 이제는 전체 남은 20대 국회는 없다.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이런 아마 세계 정당사 처음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주장이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참여하셔서 네. 투표로 지면 승복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투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편을 모으고 이런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의회 민주주의예요. 그 헌법의 저는 기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면 우리 당이 만약에 선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강행 입법 처리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가만히 안 계셨을 거예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죠. 저희는 18대 국회 때, 19대 국회 때 저희가 다 겪은 바입니다. 그때 보이콧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지금은 여당이십니다만은 야당 때 보이콧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당의 문제나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말씀 잘하셨습니다. 헌법의 기본 가치로 돌아가야 돼요.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게 여당과 여당 같은 야당이 합세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민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안을 가지고 이 여야 사당이 합의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니까 국민들이 투표할 때 내가 투표하는 것이 이 결과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의 복잡한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한 연동형 비례 제도를 강제 입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이게 맞냐 말이죠. 헌법과 법률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정신을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헌법 파괴라고 이야기하시면 국회와 의회주의, 민주주의에 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례대표제 OECD 37개국 중에 32개국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24개 국가는 아예 지역구가 없어요. 전부 비례대표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세계의 추세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표가 너무 많다. 지역주의에 몰입되어 있다. 거대 양당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고 약속하고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어기시고 우리 말이 말도 안 알겠습니다. 해주면 민주주의 아니다? 그건 아니죠. 자, 그 논의는 가장 큰 의원님. 사표를 발생시킨 네.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제입니다. 네. 가장 많은 거의 국민의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화 만드는 것이 대통령 비례제예요. 그래서 권력형하고 알겠습니다. 같이 권력 구조 개편하고 네.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OECD 선진국 말씀하신 거는 그냥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연동형 연동형 비례제, 비례제. 거기다가 네. 뭐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비례대표자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누더기 스타일의 알겠습니다. 이런 자. 혼합형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자, 민주주의의 합의의 결과는 누더기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가는 다 독특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내일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열어서 말씀하신 공수처 법안, 검경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이제 특혜 선거법. 근데 이제 사개특위 간사죠. 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분. 네. 내일 저 지정 안 하겠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되면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볼까요? 근데 이건 오신환 의원 개인의 소신이고요. 네.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정당으로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다른 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결국은 쇼크 상태로 병원을 가게끔 만들었느냐, 이런 물리적인 폭력 사태까지 만들었느냐,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어떤 자신들의 부속된 정당이거나 혹은 동생 정당이거나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다른 정당 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국회의장실 점거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거, 이건 저는 그거 이해할 수 먼저 없습니다. 다 그 답 먼저 들을까요? 네. 저는 그 오신환 의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하고는 뭐 19대, 20대 국회 때 같이 일도 했고 또 제가 직접 뭐 저도 사실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신환 의원은 정말 자기의 소신대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정말 후배입니다만은 저보다는 네, 네.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인데 정말 어려운 관악구에서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소신을 지키겠다.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친구의 아주 오래된 철학이에요. 저런 국회의원이 안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신환 의원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사 표명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오신환 의원이 헌법과 또 국회법 이거에 따른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자유를 줘야죠. 왜 이것을 또 사보임 얘기가 나오고 저는 제가 뭐 18대, 19대, 20대 국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보임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네. 그 전셋집 사는 사람 그냥 집주인이 그냥 내쫓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일은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간사를 교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같은 특히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특히 검경 소위 내에서 이미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을 이장 의원으로 사보임을 했습니다. 그 내막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저희들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때도 국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그렇죠. 네. 예, 전혀 느닷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물론 명시적으로 오신환 의원이 나는 사보임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 정도이죠. 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보임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당에서 요청을 해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맞아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같은 좀 비상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정당이 존속하느냐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서로 대단히 심각한 노선 갈등 속에서 국회 전반 또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 네. 혁명의 와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의 오신환 의원은 소신대로 자유를 자, 행사하고 네. 바른미래당대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렇게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상시국일수록 말이죠. 비상시국일수록 헌법과 국회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비상시국일수록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엄중한 상황, 비상시국에서도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절차가 치러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국회가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국회의원의 그런 특위 활동과 관련된 사보임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두 분 의견이 행정적 충분히- 인사 네. 결정이죠. 강제란 말씀은 자, 어울리지 그래서 않고요. 지금 네.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마치도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차이죠. 시간에도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그러니까 사개특위 간사직을 교체한다는 뭐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걸 허가해야 되는데 이걸 허가하지 말아달라 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네, 그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장님, 의장실을 이런 부분은 찾았는데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위원회 내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내 권한이 아니에요. 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왜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걸 들으시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국제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겪어봤어요? 이렇게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세요. 마지막만 한마디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문 의장이 자리를 뜨려고 나가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는 이 자리에서 나가서고요. 네. 아니 야당 의원들 요구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의담 대화 이걸 그런 국회 이걸 국민 여러분 허수아비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신랑이 끝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네. 몸싸움도 좀 이루어졌고요. 그 국회 의무실을 찾았는데 그리고 네. 여자관들의 부축을 받고 네. 병원까지 가나요? 볼까요? 영상이 더 있습니까? 네, 저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문희상 의장 퇴진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장면은 아름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회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당과 야당이 의회민주주의, 특히 국회법에 준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 또 패스트트랙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법은 무조건 어느 한 당이 원하는 입법을 원하는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하는 그것이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몸싸움을 막고 수로 그러니까 다수로 네. 수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예요. 저희도 그런 거 다 이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를 비난하지 않고 범죄자가 탓을 한 대상을 비난해야 됩니까? 누가 범죄자죠?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의장실 점거한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그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한 것을 비난하신다면 그냥 누굴 비난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계실 때 처음 개원 연설 때 단어가 사드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장실 점거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간까지 가서 시위를 하셨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20대 국회에서 벌써 국회 보이콧 17번이에요. 알겠습니다. 과거를 네. 말씀하시면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이젠 그러지 말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시면 안 그 되죠. 이야기를 두 분 다 더 하셨으니까. 중요한 네.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더 생각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더 아니, 앞서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셨는데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소수 야당 몇 제가 지금 당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예. 당하기 힘을 합해가지고 네. 자. 힘으로 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나 알겠습니다. 헌법 네. 가치가 어제 헌법 그게 가치를 훼손하는 국회 것이죠. 선진화법 내용이에요. 5분의 3이에요. 5분의 어제 3 이런 어디고 국회 이렇게 하라는 파행은 겁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어졌는데 그 장면 마침 김용호 의원님 또 거기 네, 제가 위원이시고 행안위원이죠.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행안위 법안심사회의인데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황 역시도 관련 소위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홍 위원장 이러시면 안 되지. 지금 현재까지 의사일정 합의 안 해가지고 회의한 사례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당 상황도 아시고 할 텐데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의사일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법안 소위는 정말 그 의사일정 다른 거 관계없이 법안 소위라는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가 오가던 중에 이채익 의원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왜 의사일정 보통 거치고요. 합의 안 되는 상태? 저기 회의 아직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합의 안 되는? 회의 중입니다. 왜 선택해서? 소리 놔두시고요. 선거법도 날치기 하지 지금 이걸 날치기 할 법입니까?
우리 충분히 논의하고 제1야당 여러분보다 더 걱정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렇죠. 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방해하십니까? 그래. 이재정 의원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는 장애 안 옵니다. 이 법안 산적해놓고 장애 오십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이재정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말라고. 그런데 대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집권이 나눠서 국가직 소방직화를 해서 지금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 앉으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오셔서 일합시다 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법안 심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좀 미뤄지더라도 합의해서 가자는 겁니다. 일단 저 상황 자체는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저러실 실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저 회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의결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안 심사 소위 합시다라고 했는데 보이콧 하시고 참석 안 하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법사위에서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상규 자유한국당 위원장께서 소집을 하셨어요. 그래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산회가 됐어요.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 것인데 네. 구태여 저렇게 알겠습니다. 오셔서 큰 소리 치시는 거는 절대로 국회법에 있는 행동이 아니죠. 네, 저도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을 해봤죠. 네. 근데 모든 그 국회에서의 회의는 여야 간사 간의 좀 협의 이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중요한 법안을 토론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도 시켜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 게 국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법이 꼭 중요합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의사 일정에 관한 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안 됐는데 네. 이것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어떤 날입니까? 패스트 트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행안위에서 저도 행안위원입니다마는 법안 소위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자기들끼리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그 의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는데 정책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네. 지금 지방직인 소방공무원 마침 또 김영우 의원님 계시니까 또 표창원 의원님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하셨고요. 현재 지방 공무원으로 돼 있는 소방 공무원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인력, 그다음 처우, 보수, 그리고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에서 보셨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소방청이 독립이 되고 소방 응원 규정이 생기면서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이셨어요. 이게 소방직 국가직화가 빨리 되어야 소방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 담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화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고요. 하지만은 우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얼만큼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또 이분들의 연금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또 광역 단체와 그러면 국가, 중앙 정부의 그 인사를 둘러싼 그런 권한 문제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죠. 그런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직화를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에요. 그냥 밀어붙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것을 일사천리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요. 네,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또 여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또 국민들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